나오냐면 이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공부할 때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막상 문제가 나오면 또 이 파트가 어렵거든요. 문제가 나오면 어려워.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기본적인 것만 쓰여 있어요. 기본서가 나오면 내용이 많이 추가될 거예요. 상당히 많이 추가될 건데 일단 18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우리가 지금 시험 중개사 따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자, 보세요. 시험 시행 기관이 나와 있어요. 시험 시행 기관장은, 여기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말합니다. 원칙은 누가 되느냐 하면, 누가 되겠어요? 시도지사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국장이에요. 자,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자, 원칙이 누구?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장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여기서 시도지사 할 때 시는 누구를 말해? 응? 시도지사 할 때 시는 누구를 말해요? 무슨 시장?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을 말합니다. 특별시장하고 별도 말이 없더라도 별도로 말이 없더라도 이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 자, 시도지사 할 때 시는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을 말해요. 됐어요? 그럼 시군구 할 때는 일반시를 말하고 시도 할 때 시는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말합니다. 별도 말이 없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해되셨어요? 됐죠? 그 다음에 별도 말이 없더라도 시도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할 때 시는 일반시. 정의되고 있어요? 네. 자,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시험 시행기관장이 누구라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원칙은 시도별로 시험 시행한 게 원칙이야. 서울시 따로, 경기도 따로, 강원도 따로. 그러면 시험 균형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뭐 시험 난이도로 할지 뽑는 일호일 할지 뭐 이런 게 방법이랄지 다 다르죠. 그래서 균형 유지를 위해서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시도별로 한 적은 없어. 다 여기서 하고 있지. 근데 실질적으로 국장이 하고 있어요? 지금 시험 실질적으로 해 안 해? 안 해요. 지금 어디서 시험 맡아서 하는 거? 어디서 맡아서 하겠어요? 몰라? 좋아. 여기는. 아, 국장이 해? 아니, 실질적으로 시험 시행은 그 사람이 안 한다니까. 바빠 죽겠는데, 지금. 협회에서 할 것 같아? 아니에요. 지금 어디서 뭐 관할하고 있어요, 시험? 산업인력공단에서, 산업인력공단.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시험 시행기관장이 아니잖아요. 그럼 왜 거기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위탁을 해, 위탁. 나중에 업무 위탁을 배울 거예요.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는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어디서 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 그래서 위탁을 해서 하게 됩니다. 정리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시험 시행기관장이 누군지 감 잡았죠? 뒤바뀌면 안 돼. 원칙은 누구?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누구? 국장. 자, 그 다음에 응시 자격. 여러분들 응시 자격 없는데 앉아있을 수 있잖아요. 성별 제한 있어요? 연령 제한 있어요? 국적 제한 있어요? 없어요. 학력 제한 있어요? 불문입니다. 불문이란 말은 제한 없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간혹가다 시험에 나온 것이 이거예요. 연령하고 국적. 그럼 연령 제한 없으니까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연령 제한이 없으면 볼 수 있어. 이제 요즘은 그 발표를 안 하잖아요. 과거에는 최연소 합격자, 최고령 합격자, 수석 합격자를 발표를 했어.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 최연소 그러면 17세? 17세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령 불문, 국적 불문, 애국인도 시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국인. 그럼 이걸 이제 비행기 돌려서 문제가 나와. 자, 한국 남자와 결혼한 18세 캐나다 국적 여성. 그러면 시험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미성년자이면서 외국인. 다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다 시험 볼 수 있다는 거. 됐어요? 그럼 혹시 여기서 애국국적 가지신 분 계세요? 애국인. 애국은 없어요? 없어? 간혹 가다가 애국 국적 가진 사람이 중개사 공부하러 오신 분도 있어. 아니, 애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합격을 하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해주죠. 요건만 갖추면. 예요? 아니, 그러니까 법에서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국적을 가신 분이 우리나라 와서 공부하신 분이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 교포인데, 옛날에 서울 목동에서 강의할 때, 그분은 이제 5월 달에 1차를 준비하러 방어도 놓고, 고시원에다 방어도 놓고,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1차를 합격했어. 그리고 또 미국 갔다가 다음에 또 5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2차를 준비해서 또 합격을 했어요. 2년 걸쳐서 했는데,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 국적이니까, 교포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쉬는 시간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그러면 자격증을 여기까지 와서 유학까지 와가지고 딸려하냐, 취득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한국에 들어올 건데, 일단 들어오면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준비한다는 거지. 미리.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러면 그분은 지금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외국인이지. 미국인이지. 근데 그분들에도 이제 그렇게 시험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도 다음 주에는 배울 건데, 외국인도 요건만 갖추면 개설 등록을 해줘. 그럼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공부하신 분도 봤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해야 돼. 자, 정리됐어요? 예, 좋아요. 자, 그러면 성별, 연령, 국적, 학력, 불문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시험을 못 보냐? 제한이 있는 사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몇 년간? 3년간 못 보고, 부정행위자는 몇 년? 5년간 못 보게 되어 있어요.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우리가 어렵게 자격을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자격이 취소될 수가 있거든요. 어떨 때 취소될 것 같아요? 어떨 때? 무슨 불법행위? 추상적으로 그냥 그렇죠. 예를 들면 자격증 양도 돼요. 여러분 봐보세요. 자격을 취득하면 옆에서 막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벌칙이 워낙 세거든요. 취소되면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또 1년 이하 징에 1천만 원에 벌금 들어가 버려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많이 빌려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100만 원 줄 테니까 빌려달라. 그렇죠. 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이걸 워낙 다들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드물어. 워낙 이게 힘든 건데 자격 취소되면 시험도 못 보고 징역벌금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근데 옛날에는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양도 돼야 한다 할 때 또 잘못하고 징역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법 위반에 징역받으면 자격 취소돼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부정행위자는 몇 년간 시험 못 봐? 5년간 못 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맨 밑에 3년하고 5년, 오른쪽.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양가로 3번 내용인데, 결격사유. 결격사유는 아직 안 배웠죠?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어렵게 느낀 게 결격사유인데, 결격사유 중에도 원칙적으로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결격사유 중에서 원칙적으로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결격사유가 뭐냐면 파산 선고를 받은 자, 파산자들 있죠.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 수용자, 이분들은 수용자라래. 또 집행유예 기간 동안. 집행유예 혹시 받으신 분 있어? 집행유예 받고 공부하러 오신 분? 없어요? 간혹가다 있어. 근데 이걸 강의하다 보면 쫓아와 쉬는 시간에. 왜 쫓아온 줄 아세요?
불안하니까. 학원 등록할 때 분명히 내가 집행유예 받았는데 자격증 취득할 수 있냐 상담해갖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또 불안하니까 쫓아와. 그럼 자기가 집행유예 2년 받았대. 그럼 1년 지났대. 그럼 자격 취득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 시험 보면 자격증 나와. 근데 이제 집행유예 끝날 때까지 중개업은 못 해. 끝날 때까지. 결격 사유는 중개업 못 하거든요. 근데 시험 받고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 왜 집행유예 받았냐는 게 남을 폭행을 했다나 뭐 했다나.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합격하면 자격증 나옵니다. 됐어요? 근데 못 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게 못 보냐면 이거 결격사유. 부정행위자는 결격사유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결격사유는 이건 이거거든요. 이 자격이 취소되면 몇 년간. 이것은 결격사유거든요. 이건 시험 못 봐. 그 외에는 집행유예를 받든 징역형을 받든 파산선고를 받든 미성년자든 300만 원에서 벌금형을 받든 이거 다 결격사유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결격사유. 이 기간 때도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열심히 해서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요. 이해되셨어요? 예.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끝.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시험 시기. 시험 시기 나와 있어요? 매년 1회 이상에 떴던 걸 쳐서요. 1회 본다는 건 다 알잖아요. 공부 안 해도. 공부 안 해도 1회 본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이상이란 게 뭐예요? 1년에 2번 볼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원래는 매년 1회 이렇게 옛날에 법이 규정되어 있다가 15회 시험 때 한번 난리 났잖아요. 잘 몰라요? 15회? 시험 본 사람 없어요? 여름 몇 회요? 28회. 그럼 13년 전이네. 요즘 촛불 집회 막 하고 난리죠. 오늘 대규모로 한다는데. 그 당시에 중개사 시험 때문에 부산에서 버스 대절하고 데모하러 온 적이 그때요. 여러분들 중개사 시험 어렵게 냈다고 그렇게 시청 앞에 모여서 데모한 적 있어요? 신기하죠? 그 당시에 그랬어. 얼마나 문제가 어렵게 나왔나.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합격을 시키잖아요. 그 당시에 800몇 명인가 합격이 못했으니까 전국적으로. 민법 시험이 사법고시 준비한 사람들이 풀어도 안 풀리고 또 지문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시간 내에 못 풀어. 지금은 몇 분, 50분 주잖아요. 그 당시에는 40분을 줬어.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10분이 늘어난 거야. 답안지 옮길 시간이 늘어난 거라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40분에 답안지까지 다 옮겼어야 돼. 근데 지문도 이렇게 길어보니 어떻게 풀겠어요? 공부했더라도 못 풀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데모를 하고 난리니까 재시험을 쳐야 되는데 법에 규정이 없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법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법 바꾸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걸 이상이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2번 한 적은 거의 없어. 그런 사건에 대비해서 이상이 나온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거 있고, 또 반대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해연대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2년에 한 번 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원리가 돼. 부득이한 사정. 정리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일부 면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이제 다음 해 동그라미 주세요. 다음 해란 뜻이 뭐예요? 다음 번이에요. 다음 번. 다음 연도가 아니라 다음 연도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다음 번에 1차 시험을 면제한다. 그럼 부동산 관련학위, 석사학위 소지자면 면제해줘? 부동산 관련학과 석사학위 1차 안 해줘? 그럼 박사학위는? 박사인데 안 했죠. 오로지 어떤 사람만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오로지 합격한 자만 다음에 1차 시험을 면제된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정책심의위원회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 교재는 몇 가지만 안 실어놨을 뿐이지 기본서 나오면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은 내용이 추가됩니다. 자,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국토교통부 동그라미 쳐보세요. 국토교통부에 둔다라고 나와 있어요.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토교통부란 거. 둘 수 있다는 말. 국토교통부란 단어하고 둘 수 있다. 됐어요? 예. 국토교통부란 단어하고
둘 수 있다.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돼. 그러면 시험에 이제 여기 시도지사에 둘 수 있다 그러면 틀려버리고, 여기 둔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이게 다 시험 문제예요. 뭐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쳐라. 그런 것은 다 문제와 직결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목에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과목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우리 과목에서 시험 공부는 이런 것도 다 신경 써야 돼. 이 지문을 바꾼다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줄 가지고 5개 지문, 오지선다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한 줄 가지고도. 그래서 이제 그걸 꼼꼼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성은 이원장 1명 포함해서 몇 명 이상? 7명 이상하고 11명 이내의 이원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원장은 누가 됩니까?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됩니다. 제1차관. 자, 이것이 이제 자주 바뀌었어요. 이원장이 과거에는 국장이 됐다가, 또 고위공무원단이 됐다가, 지금 현재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입니다. 지금 현재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원은 누가 되냐? 이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또는 뭘 해야 돼요? 위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국장 동그라미 있어요. 이게 국장이 중요합니다. 국장이 중요해요. 국장이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파트에서는 이 시험 시행기관 장의 권한인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 권한인지, 시도의사 단독 권한인지, 이 권한을 다 잡아야 돼. 그러면 시험 시행기관 장이란 개념은 시도의사도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 둘 다 되죠. 포괄 개념이요. 근데 이제 이 이원 임명할 때는 국장 단독 권한입니다. 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거. 됐죠? 그리고 이원의 임기는 몇 년? 2년. 보궐이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2년이란 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심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심의사항 4가지를 외워야 돼. 심의사항 몇 가지? 4가지. 자,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여부 육성,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 책임 보장,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4개. 심의사항이 있어요. 4개를 외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TP 넘겨봐요. 박스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충 그래갖고. 읽어보세요. 그 질문 있죠? 이게 올해 시험 나왔거든요, 올해. 어떻게 나왔냐, 보세요. 앞에 다시 넘겨봐. 앞에 넘어갔는데, 넷 중에서 지금 1번만 시도의사가 따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지금은. 뒤에 보충이 1번이잖아요, 지금.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1번, 원래 심의란 것은 구속력이 없는 것들이에요. 구속력이 없는 건데, 1번은 시도의사가 따라야 된다고 구속을 시켰죠? 그러면 2번, 3번, 4번은 시도의사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어, 없어? 그게 시험 나왔다고. 어떻게 나왔냐면, 3번.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했을 때는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올해. 이렇게 출제됐네? 맞았어, 틀렸어? 틀렸죠. 그러면 넷 중에서 누구만, 어떤 것만? 1번만 시도의사가 따라야 된다는 규정이 존재해요. 근데 올해 3번 보수 변경도 시도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출제가 됐다고. 그 지문은 틀리다고. 별게 다 문제인데 보세요. 이게 심의상 일단 공부하는 방법은 심의상 4가지를 외워야 되고, 그럼 구속력이 있는 것은 1번만 구속력이 있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원래 심의 개념 자체는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심의만 하고 의결이 구속력이 있는 거지. 심의 자체는 원래 구속력이 없는데 1번은 구속을 시키고 있어 지금. 그래서 시도의사는 심의사항을 따르라는 거지. 근데 보수 변경이랄지 이런 것은 중개부 육성이란 말은 시도에 따라야 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심의사항 4가지를 외워야 되고, 구속력이 있는 건 뭔가를 이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대충 읽으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중에 문제화 된다는 거. 됐어요? 예. 자, DP 넘어갔어요. 시험 공고.
자, 시험 공고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예정 시험 일시하고, 진짜 시험 일시하고 시험 장소가 있어요. 이건 매년 2월 28일까지. 그러면 지금 예정 시험 일시 공고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근데 2월 28일까지니까 아마 2월 초나 1월 중순에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대부분 요즘 고정화돼서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거의 고정화되어 있는데 하여튼 예정 시험일시 나올 거예요. 한 1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진짜 시험일시 시험 장소는 언제 나오냐?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험 시행일 며칠 전? 90일 전입니다. 90일 전 동그라미. 근데 이제 시점을 알아야 돼. 언제부터 90일 전?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개월 전에는 이제 장소랄지 이게 나와. 진짜 시험 일시하고 시험 장소가. 3개월 진짜 시험 일시 시험 장소. 뭐 원주에서는 어디 시험 볼 것이고 어떤 학교에서 볼 것이고 이런 게 나온다고. 그때 또 건물에 또 원서도 내고. 근데 이제 이런 신분이 있어요. 과거에 이런 신분이. 요즘은 그런 거 좀 드문데 요즘은 다 이제 여기 정보가 워낙 뭐 발달이 돼서 뭐 스마트폰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정보가 단절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학원에는 6월까지 열심히 다녔어요. 6월 말까지. 그렇죠. 그럼 기본서는 다 끝나거든요. 이제 7, 8월 문제집 하니까 혼자서 정리한다고 절로 들어갔어. 절에 공부한다고 절로 들어갔어. 열심히 공부만 했지. 원서 기간을 놓쳐버렸어. 원서 기간 뭐 며칠 돼? 한 일주일 남짓 되잖아요. 그 기간을 놓쳐버리니까 이제 시험 봐, 못 봐? 못 봤지. 공부만 열심히 했지. 그걸 또 놓쳐갖고 그러신 분이 진짜. 요즘이야 이제 워낙 이게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뭐 절에 있든 어디가 있든 뭐 폰으로서 다 볼 수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한 10년 전에는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그러신 분도 있어요. 별 사람이 다 있어. 그래서 시험 공부만 열심히 했지 시험 못 보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말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2월 28일 동그라미 쳤어요? 그리고 시험 시행 90일 전 동그라미 쳤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부정행위자 제재. 부정행위자 시험 무효 동그라미. 그거 몇 년간 시험 못 봐? 5년 동그라미. 이건 아까 했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줄이 중요해요. 시험 시행 기관장 지체 없이 동그라미. 지체 없이 다른 시험장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규정을 뒀을까? 이제 칠판 봐봐요. 지금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지금 시험이 시행되고 있죠. 지금은 그래. 근데 원칙이 뭐예요? 원칙은 시도별로 시험을 시행한 게 원칙이라고. 경기도, 서울, 강원도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원칙대로 하면 여기서 강원도에서 부정행위 걸리면 서울에서 시험 봐보고 경기도에서 시험 봐볼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체 없이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이 지체 없이 왜 동그라미 칠한지 아세요? 지체 없이가 중요해요. 기간이거든요. 우리 과목은 이제 기간이 중요한데 가장 먼저 나온 기간이 미리, 즉시, 지체 없이, 5일, 7일. 우리 과목은 이렇게 나가요. 뭐 4일짜리는 이 또 없고 4일짜리 기간은 이 또 없어. 우리 과목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미리도 있고 즉시도 있고 지체 없이도 있고 5일도 있고 7일도 있고 10일 이제 또 이렇게 나가고 15일도 나오고 그런데 이 지체 없이가 기간 중에 하나거든요. 깡그리 해야 돼. 이 지체 없이가 지금 우리 중개사법에만 10군데 나오고 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서도 나오고 또 실무 쪽에서도 나와요. 근데 이 중개사법에만 딱 10개가 나와. 머릿속에 다 넣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지체 없이 부정행위자.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이제 뭐 5일 이내, 뭐 10일 이내 그럼 다 틀리고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그래서 지체 없이 그래서 동그라미 칠한 거예요. 괜히 동그라미 칠한 게 아니에요. 이 기간도 우리 과목에서는 깡그리 잡아야 되거든요. 깡그리 잡아야 돼. 그래서 이제 지체 없이 첫 번째 지체 없이입니다. 이게 자꾸 강조할 거예요. 강조하다 보면 다 기억이 돼. 지체 없이 통보. 그래서 다른 데 시험 못 보게 하려고 통보도 동그라미 쳤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 과목에서는 뭐 신고도 있고 통보도 있고 인가도 있고 승인도 있고 보고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 그런 것도 다 해야 되니까 일단은 통보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절. 그 합격자 공고하고 자격증 교부 나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합격하면 합격자 공고하겠죠? 누가 해요? 권한이 중요하다 그랬죠? 시험 시행기관장 동그라미 치세요. 이건 시험 시행기관장의 권한이에요. 국장 단독 권한도 아니고 시도지 단독 권한이 아니에요. 자, 시험 시행기관장 권한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올해도 지금 올해 시험도 아직 합격자 공고 안 났죠? 곧 나올 거예요. 30일 날인 거 공고한다 그랬으니까. 그 시험 시행기관장의 권한이라는 거. 근데 자격증은 누가 줘야 되느냐? 시도의사가 줍니다. 시도의사 동그라미. 이게 단독 권한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험 시행기관장 그러면 틀려버려요. 자격증 그러면 시도의사가 줘. 자, 칠판 봐봐. 국장이 시험을 시행하더라도 자격증은 누가 줘? 시도의사가 줘요. 시도의사가 시험을 시행해도 자격증은 누가 줘? 시도의사가 줘. 자격증 그러면 오로지 시도의사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서 시험 볼 거예요? 원주에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자격증 누가 줘? 아까 여기 아직도 적혀 있네.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한다 그랬죠?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 강원도지사, 시도지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강원도지사 춘천에 가서 받아와야 된다고. 안 가도 돼. 그렇죠. 하여튼 자격증 교부는 누가 준다? 시도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강원도지사야. 여기서 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하니까 원주시가 아니에요. 시도할 때 항상 시는 말이 없더라도 특별시장, 광역시. 됐어요? 시 공부할 때 시가 일반시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 가서 받아와야 돼. 근데 공고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나온다 그랬어요? 1개월. 1개월 동그라미. 자격증 교부는 오로지 시도의사입니다. 오로지. 국장이 시험을 시행해도 시도의사. 시도의사가 시험을 시행해도 시도의사. 이거 주의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자격증 재교부. 그러면 자격증 재교부는 왜 하겠어요? 분실하거나 못 쓰게 됐을 때 하겠죠? 그럼 이제 그것은 뭐 당연한 거고, 어디서 재발급 받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디서 재발급 받아요? 시도의사인데, 사무소가 있는 시도의사겠어요? 자기가 교부 받았던 곳이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원주에서 시험 보면 강원도지사가 자격증 줄 거 아니에요? 서울로 이사 갖고 서울에다 사무소 내고 영업하다가 분실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장이냐 강원도지사냐 이 문제잖아요. 교부한 데서 해줘요. 세 번째 줄. 이제 시험에 사무소 소재지 권할 시도의사라면 틀려버리네. 세 번째 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밑줄 그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사무소 소재지 권할 시도의사 그러면 틀려버려요. 서울에서 영업하다가 분실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서울시지가 가깝죠? 근데 강원도까지 와야 된다고. 교부했던 곳에서. 그러니까 시도의사만 외우면 안 되고, 어떤 시도의사인가도 공부를 해 주셔야 돼. 교부한 시도의사. 어떤 시도의사? 교부한 시도의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강원도로 와서 다시 재발급 받아야 돼, 분실하면. 됐어요? 네,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자격증 재교부가 나와 있잖아요? 자격증 재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수수료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시군구 조례입니까? 시도 조례를 말하겠습니다. 자, 종합 정리해 줄게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 분류했을 때 두 가지.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광역자치단체가 뭐예요? 시도를 말하고, 시도할 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 기초가 어디라 그랬어요? 시군구. 그럼 강원도는 광역자치단체고 원주시는 기초자치단체죠. 그럼 이제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만 표현을 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바에 수수료 납부하라. 이렇게만 표현을 해요. 그럼 이제 알아서 공부를 해야 돼. 시도 조례를 따를 건지 시군구 조례를 따를 것인지를 공부를 해야 돼, 우리는. 뭔 소리 알겠어요? 그럼 여기는 시도 조례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 자격증 재교부는 시군구 조례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강원도 조례에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될까? 원주시 조례를 따라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될까? 이 문제가 제기되잖아요. 어디를 따라야 되겠어요?
시군구 조례. 그게 아니고 시도조례예요.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외우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자격증은 방금 누가 준다 그랬어요? 시도지사가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도조례야. 뭔 소리 알겠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등록할 때, 아까 개설 등록하고 영업을 하랬잖아요. 등록할 때도 수수료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원주시장한테 등록을 해. 그때는 수수료는 시도조례겠어요? 시군구조례겠어요? 그래요. 그때는 원주시 조례를 따라야지. 원리가 간단해. 이게 외울 필요도 없어. 시도지사가 관할했으면 무슨 조례? 시도조례. 시군구가 관할했으면 시군구 조례야. 그러니까 법에서는 이제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알아서 시도인지 시군구인지 공부를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주니까 이건 무슨 조례에 따라야 돼? 시도조례를 따라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는 특별시 광역시를 말하니까 강원도조례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다음 주 같으면 등록 신청할 때는 원주시에다 등록하러 가잖아요. 그때는 원주시 조례를 따라야 되고 시군구 조례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 시도조례라고 적으면 돼. 첫째 줄 지방자치단체 조례 있잖아요. 거기다 뭐라고 적어? 시도조례라고 적으면 돼. 결국 적어버렸네. 어? 그래서 좋았어요. 시도조례. 자격증 제기구는 무슨 조례? 시도조례. 이렇게 딱 나와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인데 시도조례. 자, 그 다음에 3절.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대여하고 사칭금지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요? 자, 양도 등의 금지, 그 조문 읽어보세요. 조문 읽어야 되거든요. 처음이니까. 뭐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그 내용 두 줄. 자, 일단은 성명 동그라미, 양도 대여 동그라미. 자, 성명을 사용해서 하게 해서도 안 되고, 성명 동그라미 쳤어요? 그럼 양도 대여도 하면 된다, 안 된다?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니까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해서도 안 되고, 양도 대여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자격증 양도 대여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아까 그랬잖아요. 양도 대여하다 걸리면 자격 취소가 된다고. 그리고 징역 벌금이 얼마라 그랬어요, 아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자격 취소하고 1년하고 1천 적어보세요. 양도 대여하다 걸리면 자격이 취소돼 버려요.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벌금입니다. 자격도 취소가 돼버리고 징역 벌금 들어가요.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그러면 양도 대여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제 뭐 자격증 취득하면 옆에서 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죠. 한 달에 100만 원 줄게 빌려달라. 빌려주면 돼? 200만 원 줄게. 400. 안 빌려줘? 800. 좋아. 1600. 와, 좋았어요. 안 넘어가네. 좋았어요. 하여튼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그 다음에 2번 읽으세요. 자, 일단 양수대여 동그라미. 자,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란 소리죠. 양수대여 받으면 벌칙 있을까? 어떤 제재? 벌금만 내? 징역은 안 가고? 1년하고 1천만 들어갑니다. 왜 그러면 여기는 자격 취소가 안 되겠어요? 없으니까. 빌린 사람이니까.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격도 취소되고 징역 벌금 들어가는데 여기는 빌린 사람이니까 징역 벌금만 들어간다.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그 다음에 이제 2번 사칭금지 읽어보세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는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유사명칭 쓰라 쓰지 말라. 공인중개사 명칭을 쓰라 쓰지 말라. 어디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명함이랄지 전단지 이런데 명함에다가. 그런데다 공인중개사 누구누구 받고 돌리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런 예문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건 강남에서 강의할 때인데, 이걸 강의를 듣더니 또 수험생이 쉬는 시간에 쫓아왔네. 큰일 났다고. 그냥 쫓아온 게 아니라 큰일 났다고 쫓아와. 큰일 났다고. 왜? 이것도 걸렸다. 이것도 걸렸다. 몇 년하고 몇 년 이것도. 이것도 1년 이하 지금 1천만 원 벌금이에요. 일일이거든요. 벌칙 무겁죠?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 왜 그랬냐 그러니까 잘 봐봐요. A라는 사람이 중개인이에요. 아까 중개인 배웠죠? 중개인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자격증이 있어 없어? 1시간도 안 됐어 지금. 중개인은 옛날부터 해오는데 자격증 없어. 등록증을 줬다 그랬지 자격증 없다 그랬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근데 개공은 맞죠? 개공이잖아요. 중개업을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쫓아온 거예요. 수험생. 그럼 둘 다 자격증이 있어 없어? 동업을 해. 동업을. 이 중개인하고 투자를 하고 동업을 하는데 어차피 이 둘 다 자격증이 없으니까 영업을 하려면 그래도 자격증이 있다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인이 수험생한테 수험생 아무것도 모르니까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파갖고 돌리라 그랬대. 이게 수험생은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공인중개사 팔려고 이제 홍보를 해야 되니까 명함을 다 돌렸어. 그럼 이제 이거 공인중개사 명칭 쓰지 말라는데 썼어 안 썼어? 그럼 걸리면 몇 년하고 몇 년? 그러니까 이제 쉬는 시간에 쫓아온 거예요.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뭘 어떻게 해? 안 걸리길 바라야지. 아니, 명함 해소할 수 있어, 그거? 조그만한 거? 앞으로만 돌리지 말라 그랬지. 그렇잖아요. 앞으로만 안 돌리면 되지. 그걸 어떻게 해소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래갖고 큰일 났다고 쫓아왔어. 그러니까 이분도 자격증이 없으니까, 이 친구한테 그냥 파고 돌리란 거야.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걸리면 걸려. 몇 년하고 몇 년? 이거는 이제 명함이라 졌는지 공인중개사 명칭 써고 돌리면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도 쓰면 써고 돌면 안 돼. 여러분들 지금은 별로 안 친하죠? 한 7월 되면 이제 친해지니까 공인중개사 모임 그렇고 밥 먹으러 다니고 막. 자, 좋아. 또 하나. 그럼 이건 걸린가 봐봐요. 명함에다가 이렇게 팠어요. 부동산, 뉴스, 대표 이렇게 파고 돌렸어요. 그럼 공인중개사 문자는 안 들어가 있죠? 여기다 일동 이렇게 파고 돌렸다고. 여기에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왜 안 걸려? 중개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안 걸려? 강력히 주장하십니까? 죽었어요. 거기 끄떡끄떡 죽고 이거는 안 걸려. 여기도 여기. 걸리신다는 분은 없어요 혹시? 나는 걸릴 것 같다. 나 갑자기 3명 나왔어. 좋아. 근데 이것은 이제 판례에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은 뭘 따라야 돼? 그래서 아까 판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단원별로 이렇게 판례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판례에서 걸린다고 봤어요. 거기 유사명칭이라는 단어 있어 없어? 그럼 이걸 유사명칭으로 봐야 되냐? 이 문제잖아요. 근데 물어보면 사람마다 견해가 다 달라. 그러면 이제 이것은 판사가 유사명칭으로 보면 우리는 본다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고 판사가 유사명칭으로 보지 않으면 안 본다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이제 판사가 판례 근거가 뭐냐면 이건 공인중개사 명칭을 쓰지 않았지만 외부인들을 보면 공인중개사를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봤어요. 오인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유사명칭으로 들어간다. 무슨 명칭으로 들어간다? 유사명칭. 그래서 걸려 들어가. 그래서 부동산 뉴스 대표 홍길동 이렇게 해도 걸려 들어간다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은 뭘 공부를 해야 돼? 판례. 그래서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이 판례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사명칭도 쓰지 말라. 쓰고 싶으면 참아야 돼. 어떻게 참아야 돼? 아니, 꾹 참아야 돼. 꾹 참아야 돼. 자격 취득할 때까지는 꾹 참아야 돼.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2장까지 했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오늘 배운 거 몇 가지 정리하고 끝내드릴게요. 이해됐어요? 예. 오늘 어디서부터 배운지 아세요? 총칙, 재정 목적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우리 법의 재정 목적은, 자, 전문성 제고입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뭐다? 육성. 국민경제 뭐다? 이바지. 세 가지. 자, 전문성 제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국민경제 뭐다? 이바지.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법은 크게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했죠? 이걸 통틀어서 법령이라 그래. 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을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국토교통부령. 개념 잡았어요? 예. 그 다음에 용어 배웠죠? 자, 중개란 말은 법정 중개 대상물을 뭐 하는 거? 알선. 기억나요? 법정 중개 대상물을 알선한 게 중개요. 사람 속에는 중개가 아니라 그랬어요. 법정 중개 대상물, 토지, 건물 이걸 알선한 거에 중개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 한 글자로도 더 들어가면 틀려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업은 세 가지가 중개되죠.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뭘 업을 한다? 중개를 업을 한다.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세 가지.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 몇 가지? 세 가지.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배웠죠? 개업공인은 이 법에서 개설 등록을 한 자. 무슨 등록? 개설 등록이 핵심이라고 그랬죠? 근데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인. 됐어요? 그럼 법인은 회사나 협동조합 설립에서 등록. 기억나요? 여기는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 여기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된 사람. 됐어요? 그럼 법인 그러면 항상 따라붙는 게 무슨 법인? 특수법인이라고 했어요. 이 특수법인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을 한다 그랬어요? 다른 법에서? 뭐 지역농협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 관리기관, 그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농협협동조합법이랄지 산림조합법이랄지 다른 법에서 중개업을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 있죠. 자,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한 사람을 뭐라 그래? 소공. 없이 취업한 사람을 보조원. 소공은 직접 중개 업무 수행할 수도 있고 보조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자, 보조원은 보조만 할 수 있다고 했죠? 끝. 용어 끝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배웠냐? 법정 중개 대상물 배웠죠? 법정 중개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범위를 배웠죠? 토지는 몇 필지가 하나의 중개 대상물? 한 필지. 그럼 1필 토지 일부는 용익물권하고 임대차만 가능하다고 했죠? 소유권하고 저당은 안 된다 그랬어요? 일부는. 그 다음에 건축물은 몇 동 단위? 1동 단위.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고 했어요. 아파트 분양권도? 가능. 단순 입주권은? 안 돼. 대신 일부는 구분 소유가 안 된 것은 전세하고 임대차만 가능하고 구분 소유가 인정된 건 다 가능하다고 했죠? 자, 그 밖의 토지 정착물에서 수목은 독립 중개 대상물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돼. 행정심판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임목은 등기된 수목을 임목이라고 했죠? 돼, 안 돼? 돼. 그리고 이제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걸 말하는데 묶어서 이 자체가 중개대상물이지 분리해서는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고. 그러면 이렇다 해서 무조건 된 게 아니라 개인 것만 가능하다 그랬죠? 사적 소유. 그죠? 그럼 국가나 자치단체 토지 건물은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개공이 끼어들 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계약 같은 건 끼어들 수 있죠? 근데 상속이랄지 판결이랄지 경매는 돼, 안 돼? 안 돼. 자, 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뭘 배웠냐?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배웠죠? 시험 시행기간은 원칙은 누구?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응시 자격은 성별, 연령, 국적, 학력 제한 없다 그랬죠? 미성년자, 애국인도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못 보는 거 딱 두 가지. 자격 취소되면 몇 년? 부정행위자 몇 년? 5년은 못 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는 아직 안 배웠지만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뭐 파산자랄지 수용자랄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랄지 집행유예 받은 자랄지 시험 봐서 자격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못 보는 것은 이 자치하고 3년 이것만 못 봐. 예.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를 배웠어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둔답니까?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는데 국토교통부에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이 네 가지 배웠죠.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그렇죠? 부동산 중개업 육성, 보수 변경, 손해배상 네 가지인데 어떤 것만 구속력이 있어요? 1번. 시도지사는 얘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 돼. 이것만. 나머지는 구속력이 없어. 됐어요? 자, 구성은 몇 명? 이원장 한 명 포함해서 7명에서 11명. 이원장은 누구?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원은 누가 임명이죠? 국장이 임명 또는 위촉. 이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고 이원은 국장이 임명 또는 위촉. 기억납니까? 예, 그거 알고 있어야 되겠고. 구성 그리고 둘 수 있다는 거. 심의하기 위해서. 뭔 소리 하셨어요? 예, 그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그리고 예정시험일시는 매년 2월 28일. 진짜 시험일시는 며칠 전? 90일 전. 뭐 이런 거 알아야 되고. 그죠? 그러면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또 명함이나 할 때 사칭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거. 그리고 시험은 매년 한 번 이상 보고 부득이한 생각을 했을 때는 당연히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복수까지 내가 다 정리까지 다 해줬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냥 잠만 자도 되겠어요. 가볍게 정리를 했으니까 열심히 강의 듣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좀 어려울 거예요. 계속 등록하고 이 격격사유 파트가 좀 수험생들 어렵게 느낀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토요일 날이라서 자꾸 뭐 일이 많잖아요. 될 수 있으면 수업 받지 말고 쭉 참가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 나중에 편해. 나중에 보세요. 수험생들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7, 8월 되고 이제 점수 안 나오니까 그때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수업을 안 받아요. 안 받고 쭉 들고 있으면 돼. 크게 조금씩만 복습해줘도 지장이 없거든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그걸 아시고 자 오늘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